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이라는 숫자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희망을 말하고 누군가는 또다시 승리의 시대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서늘하지 않으신가요? 분명 세상은 나아졌다고 하고 우리는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은 여전히 위태롭고 불안할까요? 오늘 우리는 김영민 교수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우리 시대를 지배해온 승리 서사를 정면으로 의심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민주주의의 성취, 경제적 풍요, 그리고 정상성이라는 이름의 평화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대한 함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살아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직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1. 역사 속 승리 서사의 허구. 김영민 교수는 먼저 우리 역사를 관통하는 승리 서사를 짚어냅니다.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 고려의 화려한 전례, 그리고 조선 후기 스스로 근대를 싹 틔웠다는 내재적 발전론까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증명하는 이야기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는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 맹아들은 성숙해지지 못했는가? 왜 제국주의가 몰려오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근대를 완성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승리 서사는 어쩌면 패배를 예감하면서도 승리를 강변하려는 우리 마음의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승리 서사는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심어놓은 패배 서사에 대한 반작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열등하다는 편향된 시각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승리자였음을 선포해야 했죠. 하지만 승패의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근대화라는 목표 자체가 과연 그토록 염원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묻지 않게 됩니다. 승리에 집착하는 마음은 곧 패배에 대한 공포이며 이는 강자만을 숭배하는 사회 진화론의 변종일 뿐입니다. 파범 민주주의와 거리의 역사. 현대사로 넘어오면 이야기는 더 절박해집니다. 우리는 한국 정치사를 민주주의의 쟁취의 승리 서사로 씁니다. 독재를 타도하고 직선제를 쟁취한 위대한 시민들의 역사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잔인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데 완벽히 성공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생업을 제쳐두고 거리로 나가야 합니까? 촛불이 정권을 바꾸었다고 환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심지어 수십 년 만에 계엄 시도라는 믿기 힘든 비극이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영민 교수는 파범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일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에만 반짝 솟아올랐다 사라지는 민주주의. 거리에 나가 고성을 질러야만 겨우 숨쉬는. 민주주의는 거듭된 승리의 기록인 동시에 거듭된 좌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승리했다는 선언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 승리가 왜 지속되지 못하는지, 왜 일상이 여전히 위태로운지를 묻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3. 경제 발전의 그늘과 죽음의 행렬. 경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기아의 공포에서 벗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 서사로만 경제사를 기술할 때 우리는 그 발전의 그늘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노고와 희생을 잊기 쉽습니다. 선진화의 길목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까?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발전했다는 지금, 왜 노동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과 새벽, 배송 노동자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습니까? 승리와 성공의 과시에 몰입할수록 우리는 그 목표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삶을 포기하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승리 서사는 우리에게 정상성을 약속하지만 그 정상적인 출근길 아래에서 최악의 부조리들이 여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4. 비가시적인 악과 파졸리니의 경고. 김영민 교수는 이탈리아 예술가 파졸리니의 통찰을 인용합니다. 명시적인 악, 즉 눈에 보이는 거대한 악은 오히려 우리를 결집시키고 선의지를 고양시킵니다. 악이 가시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타도하기 위해 대오를 갖춥니다. 하지만 마침내 승리를 선언하고 세상이 정상화되었다고 믿는 순간 악은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악이 비가시적이 될 때 그것은 더욱 악화됩니다. 무솔리니를 처형하고 광장에 매달았을 때 사람들은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파졸리니는 근심했습니다. 무솔리니 개인은 매달 수 있어도 그를 가능하게 했던 부패한 문화와 사회 저변은 매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상품이 되고 다들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며
안온함에 취해 있는 상태야말로 만연한 문제입니다. 명시적인 악은 타도하기 쉽지만 우리 일상 속에 은밀하게 스며든 암시적인 악은 저항의 대오조차 결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최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덜 나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 그것이 바로 승리서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마취제입니다. 5. 2026년 포복하는 삶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2026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교수는 말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화끈한 승리나 처절한 패배가 아닌 꾸역꾸역 포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이 포복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승리했다는 오만에 빠져 눈을 감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며 정상이라는 착각 속에 숨어든 악을 끝내 찾아내려는 부릅뜬 눈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승리 서사의 중독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주변의 약자를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살아납니다. 정상성이라는 교활한 평화 아래에서 외면당했던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탐내지 않으면서도 주인의 횡포에 끝까지 맞서 싸웠던 이들처럼 우리도 2026년 한 해를 정직하게 포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거창한 승리 선언은 없을지라도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내는 그 걸음 속에 진정한 인간의 존엄이 깃들어 있습니다. 6. 심층 분석. 칼럼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점을 살펴야 합니다. 왜 김영민 교수는 이 시점에 승리 서사를 경계하는가? 그것은 현재의 한국 사회가 거대한 악을 몰아냈다는 승리감에 취해 그보다 조금 덜 나쁜 악들을 정상으로 승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여 전에 계엄 시도라는 명시적인 악이 등장하자 그 악을 막아낸 우리는 스스로를 승리자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은 위험합니다. 아주 나쁜 것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덜 나쁜 것들이 정당화되는 세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함정입니다. 최악이 아니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정상이지라는 타협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 편리하니까 노동자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자살률 1위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언하는 승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승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승리나 패배라는 단어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막스 베버의 말처럼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천지남이 재난을 부르고 승리가 패배를 잉태하는 이 복잡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이 정상이라고 속삭일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김영민 교수의 글을 통해 2026년의 생존 철학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승리 서사는 달콤하지만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반면 포복하는 삶은 고단하지만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거창한 승리로 가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바닥을 기어갈지라도 그 눈만큼은 세상을 향해 부릅뜨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위대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부조리를 찾아내고 약자의 고통에 공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의 끝에서 우리가 여전히 포복하고 있을지라도 그 포복의 흔적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인간다운 곳으로 만들었기를 소망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2026년 어떤 포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소중한 목소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